안녕하세요. 아동심리상담사 1급 과정을 맡게 된 양나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강 아동상담의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심리상담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보면 아이들 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적응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거나 혹은 굉장히 불안이나 좌절을 크게 경험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 바로 아동심리 상담사인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상담을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과학적인 측정 도구라든지 심리검사 방법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아동 발달과 학습 지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충분히 그래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동심리 상담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은 어떤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하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아동을 다루는, 아동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이라든지 유치원 교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가, 아동상담가, 학습지 교사, 복지관 상담원, 아동심리상담소 기관장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아이를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강 우리 아동상담의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상담의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는 우리 어른들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도 역시나 어려움에 처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인 상처 그리고 불안,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아빠의 직장이 굉장히 자주 이동을 해서 이사 경험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아이들이랑 조금 친구들이랑 뭔가 친해지려고 하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래서 뭔가 또래 관계, 친구 관계를 맺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엄마들께서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보육기관에 맡겨진다거나 혹은 아니면 여러 보육자가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굉장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된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애착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심리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별거라든지 이혼 가정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고 학교 들어가서는 뭔가 왕따의 경험도 아이들이 크게 좌절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서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충분히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바로 아동 상담의 과정입니다. 자, 모든 아이들은 특정 시기에 수행해야 되는 어떤 소위 말해서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신생아기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먹고 자고 싸고 이러한 일들만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아이들에게도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하게 자기가 지금 뭔가 자기의 상태를 우는 거, 울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육자에게 관심을 유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하니까 울고 또 아니면 기저귀가 젖어서 축축해요 해서 울고 이렇게 뭔가 울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 양육자의 관심, 엄마의 관심을 끌게끔 하는 것. 그것도 신생아기에 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인 거고요. 조금 더 크게 돼서 아이가 이제 한 2~3살 정도가 되면 배변 훈련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액체 형태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고형 음식 그렇게 씹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다 아이들이 그 시기에 수행해야 될 발달 과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더 커서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사회적 적응 혹은 성격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동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아동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이른 시기에, 그래서 어렸을 때 개입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동 상담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동 상담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는 라틴어 콘슐레레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고려하다, 반성하다, 혹은 깊이 생각하다, 조언을 받거나 구하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동 상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이를 대상으로 하느냐 보면 우리가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의 나이는 출생에서부터 18세 미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청소년기 같은 경우엔 따로 분리해서 청소년 상담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 상담이다라고 했을 때는 영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 아동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렇다면 이 아동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내담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담자라고 하는 말 혹은 그리고 상담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학습 과정, 우리 그거를 아동 상담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1980년도 연구를 보면 자기와 환경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를 촉진시키고 장래 행동의 목표나 가치관을 확립해서 명료화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아동 상담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는 주로 어떠한 점을 좀 강조했냐 보면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강조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상호작용 과정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연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의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아동 발달에 지장을 주는 문제 상황을 극복해서 아동이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과정, 우리 이것을 아동 상담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의 뭔가 잠재력을 충분히 뭔가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역량,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동 상담에 있어서의 핵심이다라고 한 것들이 이러한 정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조금 아동들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상담하고는 다르게 아동들은 조금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동은 발달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 혹은 엄마가 보기에 우리 아이에게 보이는 저 문제 행동이 어떻게 보면 그냥 발달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거, 지나가는 어떤 행동들 중에 하나인 거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온 집안을 기어다니면서 뭐든지 다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해요. 자, 그거는 이 아이의 발달 단계로 봤을 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는 모든 어떤 감각기관이 이 구강 쪽에 아주 구강으로 무엇이든지 탐색하게끔 되어 있는 그 시기여서 6개월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10살 아이가 됐는데 뭐든지 장난감도 입으로 가져가고 무엇이든지 책도 입으로 질겅질겅 씹고 이거는 문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은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당연한 것인지 혹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동은 가소성이 크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은 굉장히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동은 학령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동 상담의 아이들은 주로 출생에서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때까지인데요. 보통 그 아이들 중에서는 한 3살 정도가 되면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업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어떤 큰 여러 가지 문제 혹은 되게 불안함을 느끼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한 교육기관의 적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는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언어적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기분이 어떠한지, 내가 힘든지, 어떤지에 대해서 말로 잘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말 이면의 것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동기가 부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동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는 아이가 원해서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은 엄마에 의해서 부모가 봤을 때 우리 아이 뭔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경우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동기도 부족한 것이 이 아동 상담에서 이 아동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동의 행동 문제는 또래하고의 상호작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요때 아이들은 다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령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 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 교육기관 속에 가면 누구나가 다 또래 아이들하고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래하고의 상호작용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에 의해서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동에게 있어서 지대한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건데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보호하는지,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아동 상담을 이야기할 때 부모라고 하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언급했던 여러 가지 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담의 원리나 접근을 할 때 성인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아동 상담을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어떤 매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언어를 가지고 하는 직접적인 면담도 하겠지만 놀이를 매개로 하는 놀이치료라든지 아니면 모래를 또 특별히 하는 모래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치료적 매개체를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동상담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동상담의 유형은 상담 대상에 따라서 개인 상담이냐 혹은 집단 상담이냐 그리고 집단 상담 중에서도 특별히 가족을 상담하는 가족 상담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담 기간에 따라서 단기 상담이냐 장기 상담이냐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상담 대상에 따른 분류, 그래서 개인 상담입니다. 자, 우리 개인 상담은 그야말로 상담자하고 아동이 1대1로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라포 형성, 그러니까 뭔가 아이하고 처음에 뭔가 좀 친밀감을 갖게끔 하는 거, 이것이 훨씬 집단 상담보다는 용이하다, 손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그 아동 개인의 요구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형제하고의 경쟁이 심한 아이라든지 혹은 사회 병리적인 아동,
그래서 혹은 뭐 지적 장애라든지 자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충동이 강한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지속적인 도벽을 보이는 아동이라든지 혹은 공격을 아주 극도로 심하게 하는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라든지 혹은 총체적 스트레스의 반응을 보이는 아동들이라든지 이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모 상담 혹은 가족 상담이 이 개인 상담을 할 때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모 상담은 보통 아동 상담 전후에, 그래서 보통 아동 상담 혹시 40분 내지 5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 상담을 20분 정도 하는 것이 대략 되게 일반적인 경우가 그러한데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아동 상담 시간하고는 별도로 다른 날에 계획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아동 상담을 주로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할 때 아동을 상대로 1대1로 하는 것인데 부모 상담을 병행하는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주요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상담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어떻게 보면 부모 상담에서 결정이 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상담의 효과를 좌우하는 데 큰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부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집단 상담인데요. 우리 집단 상담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상담보다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집단의 어떤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집단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들은 이렇게 발달 문제도 다루고요. 그리고 주로 다루는 거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정서라든지 의사결정, 가치 문제, 주로 이러한 것들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술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친구는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모델링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나의 행동이랑 저 아이의 행동은 조금 다르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집단 상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더 빨리 배우고 잘 습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집단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는 그 아이의 나이, 연령이라든지 성숙도라든지 그리고 주의 집중 시간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데요. 자, 그리고 또 집단원의 성별 구성인데요. 이것도 동성 집단으로 할 것이냐 혹은 혼성 집단으로 할 것이냐도 상담 목적이나 나이,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개 학령기 이전,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거나 이렇게 학령기 이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섞여 있는 혼성 집단이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동성 집단이 더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상담의 목적이 만약에 대인관계를 기술하고 혹은 성역할 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혼성 집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조금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 집단원의 성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집단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담 목적이나 연령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단 상담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아이들은 대체로 위축된 아동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조금 억압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미성숙한 아동. 그래서 미성숙한 아동은 어떠한 아이들을 미성숙한 아동이라고 하냐면요. 조금 과하게 과잉 보호 받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갈망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감정을 잘 읽는 것이 뭔가 원활하지 않거나 서툰 아이들, 우리 그런 아이들을 미성숙한 아동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도 집단 상담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포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습관 장애, 그래서 뭔가 계속 손을 물어뜯는다든지 이러한 아이들, 아니면 식습관에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러한 아이들도 집단 상담이 도움이 되고요. 품행 장애, 뭔가 공격을 심하게 하는 아이라든지 이러한 아이도 집단 상담이 도움이 되는 아동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족 상담입니다. 이거는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아동이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와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의 원인을 두고 아동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가족 모두가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형제 간의 갈등이 심하면 그 형제도 상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그것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포함한 가족이 가족 상담, 어떤 상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가진 아동, 그리고 아동의 문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을 상담 단위에 포함시켜서 실시하는 것, 우리 이거를 가족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담 기간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상담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단기 상담이냐, 장기 상담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단기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 보통인데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한 두세 번 정도 실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회기로 따졌을 때 15회기 이내 그리고 4개월 미만인 경우를 단기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단기 상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보다는 아이가 보이는 이러한 문제 행동, 약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잘 들여다보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점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우리 이것이 단기 상담이에요. 그래서 행동 변화가 나타나거나 그 목표에 도달하면 상담은 종결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 상담인데요. 이건 상담 회기가 한 15회 이상일 때 우리 장기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 상담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라든지 상담 기간이 조금 내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상담 경향은 특정 문제 중심, 우리 아이가 유난히 손을 빨아요. 이렇게 특정 문제 중심의 단기 상담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요즘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기간을 정할 때는 아동 문제의 특성이라든지 빈도라든지 강도 같은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외적 요인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을 평가를 해서 그래서 상담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부모 참여 정도라든지 가정 환경 이러한 것들을 외적 요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으로는 문제의 정도라든지 자아 강도라든지 성격 및 기질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그 아이는 단기 상담을 할 건지 장기 상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는 가족 상담을 할 것인지 혹은 집단 상담을 할 것인지 이러한 상담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동 상담의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동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혹은 문제 행동에서부터 임상적인 장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부정응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만 되면 너무나 유난히 심하게 울어요. 울기 시작하면 정말 몇 시간이고 울어요. 이러한 부적응 문제에서부터 임상적인 장애, 그러니까 지적장애라든지 자폐성 장애라든지 ADHD라든지 그러한 장애에 이르는 문제까지도 다루는 것이 아동상담의 범위입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 이렇게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지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활지도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훈육한다, 혹은 지도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우리 생활지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실시하는 것, 그것을 우리 생활지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광범위한 지도 활동, 우리 이것을 생활지도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런 것들 생활지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동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취급합니다.
자, 이 생활 지도는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아이 스스로 현명한 선택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계획하는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생활 지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은 생활 지도하고는 조금 어떻게 다르냐면 생활 지도는 그야말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담은 그보다는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뭔가 특별히 뭔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래서 생활 지도보다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과제를 해결하는 거, 적응을 돕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 치료는 뭐냐면 조금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더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 치료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이 치료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조금 더 의학적인 접근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면 생활 지도는 그냥 정보라든지 조언을 해준다라든지 이러한 측면이 강한 것이 생활 지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리 치료다라고 할 때는 뭔가 성격 장애, 정신 장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이라고 하면 생활 지도와 심리 치료의 약간 중간 정도, 그래서 뭔가 행동 태도의 변화 라든지 사고 심리적 갈등, 요 중간 정도에 속하는 부분들이 더 조금 크게 조금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생활 지도의 어떤 중요한 특징도 있고 상담이 갖는 특징도 있고 심리치료가 갖는 특징도 있지만 이렇게 중첩되는 겹쳐지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특징을 가진 것들이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봤듯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격과 정도는 좀 다소 다른 활동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생활지도와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비슷하지만 각각의 특성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담과 심리치료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적인 측면, 건강한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철학적, 교육학적 원칙을 굉장히 많이 따르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한다면 심리치료에서는 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우리가 다뤄야 할 그 아이의 행동을 좀 질병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심리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001년도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상담의 목적은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담자의 힘을 굉장히 뭔가 성장시키자, 북돋게 하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담인데요. 반면에 심리치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학의 근거를 하고 있어서 정신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치료다 보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굉장히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무의식적인 특성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 상담 방향은 성장지향적 그리고 예방지향적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지향적, 예방지향적 차원인 만큼 심리치료하고는 분명히 조금 차별화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상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